바쁘신데도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잡은 또 브리핑에 또 참여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시민 호소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 시민 여러분,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정부는 18세 이상 전 국민 접종률이 75.3%에 달하는 상황에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1단계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이후 전국적으로 일평균 5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과천시도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44명, 일평균 10.6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11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3일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백신 추가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앞으로 4주 동안의 특별 방역 대책을 추가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사적 모임 인원 규모를 현행 수도권 10인에서 오늘부터 6인으로 축소합니다. 또한 미접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고 청소년 유행 차단을 위하여 내년 2월부터는 12세 이상 청소년도 방역 패스를 적용받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생된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변이들보다 5배 높은 전파 감염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전 세계가 긴장하는 우려 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1월 26일 오미크론 감염자가 인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12월 5일 기준 12명이 감염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 중증 환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방역 조치 속도 완화를 조절하고 단계별 현황에 맞게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부세군 승리요양원의 경우 입소 어르신들과 종사자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음에도 지난 12월 4일 요양보호사 종사자 1명과 또 오늘 확인된 분까지 포함해서 생활하시는 분 3분이 확진이 되어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최근 확진자 추세를 보면 60세 이상 확진자 중 돌파 감염 비율이 86%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8세 이상 소아 청소년의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지난 2월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백신 접종률이 92.5%에 달하고 있으나 이제 백신의 효능이 감소할 시기가 되었기에 어르신들께서는 추가 접종을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12세 이상 18세 미만 우리 아이들의 접종률은 12월 4일 0시 기준 23.9%로 집계되어 10명 중 2명의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바는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부모님들께서도 백신 접종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연말연시 각종 모임 시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진단 검사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하시어 개인의 건강과 우리 지역 사회의 안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천 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과천시 600여 공직자도 정부 방역 수칙 준수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지금까지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 특별대책 추가 후속 조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었던 지난 2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기자님들 혹시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아니면은 그 밖에 다른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과천에서는 지금 확진자 중에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소아 발생률이 몇 % 정도 되는지, 몇 명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돌파 감염 86%라고 하는데, 이 60세 이상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돌파 감염률이 몇 %나 되는지, 그걸 좀 보건소장님이 누구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막 자리에 있는 마이크 쓰면 돼요. 예, 아무래도 그 청소년들이 접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좀 많이 확진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그 확진자 청소년들 발생 기록은 약 26% 정도. 그 전체적인 몇 명 정도 지금 그 정도 나온 거예요? 그 지금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확진자 중에 26명이 26%라는 말씀이신가요? 11월 달에 총 확진자가 189명이었으니까요. 네. 그 중에서 한 60명, 60명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확진자가 오늘 새로 9명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3명이 확진되었거든요. 저 과장님, 그거 저기 11월 통계 좀 뽑으셔가지고요. 저기 기자님들께 예, 저 비율하고 숫자하고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저한테도 그렇고. 돌파 감염 비율도 좀 말씀해 주시죠. 86%라는데 이건 60세 이상 확진자들 말씀하시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돌파 감염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경기도나 이쪽 통계로는 적게 나오는 걸로 지금 나와서 도대체 이 지역에서 돌파 감염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70 몇 % 나왔다고 공식적인 통계 발표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과천시에서 혹시 돌파 감염 수치가 있는지. 그분도 좀 통계를 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요. 네. 정확히 그런 게 지금 그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 돌파 감염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 돌파 감염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양혜선 씨. 구세군 요양원에서 예. 종사자 1명, 또 환자 3명이 확진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전부 접종을 했는데 지금 감염이 있어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지금 우선은 그 병상 배정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증세가 좀 있는 분들은 이제 병상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경기권역에서 이렇게 병상이 쉽게 지금 나진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위중증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선 생활시설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병상이 배정이 되는 대로 그 중에 2분 정도는 저희가 좀 병원으로 병상에서 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개방돼 있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인은 면회 안 되고요. 종사자분들만 이제 뭐 출근하시게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뭐 안에 뭐 들어가서 어르신들 뵙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2년간. 네네. 지금 코로나 검사는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간 어떻게 지금 관리되어 왔죠? 평소에 어떻게 관리가 되었어요? 그주 1회 계속 검사를 했었습니다. 지난주 10일 날도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다 음성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확진자가 발생해서요. 우선 그 구세군의 요양원과 또 양로원 그리고 승리요양원은 2일에 한 번씩 지금 검사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발생 이후에. 진짜 청소년 이거 그 백신 접종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들의 마음은 나는 맞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식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당부하거나 백신 접종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과연 와 닿을지, 그리고 또 청와대 게시판 뭐 등등에서 백신 패스에 대한 부작용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서 불만들이 많거든요. 예. 이렇게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시장님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저도 글쎄요,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의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뭐 평가를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뭐 의견을 뭐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학생들 를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아까 백신 패스 말씀하셨는데 이제 학원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님들과 아이들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주된 관심사 학원인데 학원도 지금 이제 백신 패스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도 1월 2일부터 이제 2월 1일부터 예, 이게 지금 백신 패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은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또 걱정이 많이 되고 근데 이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어떤 연구 결과나 그런 것이 있는지 또는 정부가 그것을 이제 근거를 해서 설득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인지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강하게 꼭 맞으시라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우선은 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부모님께서 좀 고려를 해달라 이 정도로밖에 말씀을 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예, 그러게요. 혹시 과천의 학교에서 그 학생이 예.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나요? 예. 오늘도 제가 듣기로 과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지금 확진이 됐다고 좀 들었고요. 그 이전에도 저희 초등학생이 확진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사례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 학교 공개 안 해줍니까? 예전에는 그 학교 공개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정보 공개 이거를 축소시키면서 그런 학교에 대한 공개도 안 하고 해서 더 불안한 거예요, 학부모들이 사실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반에서 그 확진자가 나왔는데 왜 그게 공개가 안 됐느냐. 네. 부모님들께서는 다 사실 과천 학교가 4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시긴 아실 건데요. 결국 이제 취재하는 입장에서 깝깝한 면이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 때는 막 학교, 뭐 아파트, 사는 아파트까지 공개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정보 공개를 축소하고 제한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부모들이나 이 학부모들이나 이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안들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확진자가 나왔는지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제 학생이 이제 확진이 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중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해당 그 학교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지금 그게 아마 부모님들에게 안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은 뭐 등교를 했다가도 이제 귀가를 시키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뭐 필요한 수준의 이제 그런 조치들은 취하면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라든지 뭐 알 권리 이런 측면에서는 혹시 좀 답답하신 면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방역적인 측면에서 는 아무래도 이제 그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답하시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집단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우선해서 좀 강화되어 있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 중지라든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안내를 학교 측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 확진자가 나오면 그 반 아이들 학생들만 그 반만 전부 다 그 자가격리가 들어가고 그래요. 지금 시스템이 학교 전체를 폐쇄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학년 2반 학생이 확진자가 나왔다. 그 1학년 2반만 알고 다른 반 학생들 학부모들은 모르더라고요. 그걸 통보가 안 하고 그 반 아이들한테만 격리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들이 많은 거예요. 일단 학생들에게 좀 전부 고지가 되지 않나요? 부모님들에게? 네, 네. 전체 학생은 아닌 것 일단 같은데. 뭐 이제 그 학급 위주로 수업이 좀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반 위주로 그렇죠. 이제 수업 중지를 한다거나 하는데 저는 이제 뭐 통합 그 교육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다른 반도 함께 이렇게 그렇죠. 자가격리 되고요. 그래서 만약 이 학생 1학년 몇 반에 있는 학생이 확진이 됐는데 다른 반 학생이 접촉이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까지 찾아서 하는데 대부분이 그 학급만 격리를 하고 다른 학부모들은 모른다는 거죠. 다른 부모들은 그 학급 반에 있는 학부모들만 알고 다른 반에 있는 학부모들은 그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확인 다시 해서 말씀드릴 예. 텐데요. 이제 여기만 격리- 그런 게 아니라 다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아마 격리는 지금 그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 반 아이들을 격리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조치는 그 해당 반만 할 텐데 뭐 그런 학교에 학생 확진이 발생했다는 정보는 아마 지금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저도 이제 그렇게 듣고 있고요. 저희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교에 학생이 확진자 발생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뭐 전해서 듣긴 하거든요. 그 부분 저기 뭐 또 과장님 그거 확인해서 네네. 학교가 이제 확진자 발생 시 정보를 어떻게 지금 부모님들 알려드리는지 또 방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 좀 전반적으로 다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그 역학 조사반들이 전부 그 이제 동선을 확인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부모님들 굉장히 이제 그 민감하시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강화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그래서 뭐 전체 학부모들한테 알려서 그게 이제 확진자가 학교 나왔는지 주의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는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건데요. 그렇게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른 반에서의 확진자 나오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어떻게 그거를 학부모들이 대비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전체에다 알려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 학급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와서 엄마 저기 그 옆반에 누가 확진 걸렸대. 그래? 우리한테 안 왔는데? 그 학생들은 그걸 소문 들어서 아는데 학부모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학급에 있는 학생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예, 예. 오미크론이 공기 전파는 굉장히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확진자가 10명 정도가 나왔는데 만일 지금 이제 오늘 이후 벌써 15명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거의 자체신안의 어떤 조치가 글쎄 저희가 뭐 어떤 그 바이러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역량까지는 사실은 좀 어렵고 우선 중앙에 정부 정책이 세워지면 그것에 따르는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연말이라서 사실은 이제 다들 모임들 계획이 많으실 텐데 그런 걸 좀 자제하시라 이 정도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정상으로 6명 사적 모임 하는데 어쨌든 그 이제 11월 한 달간 이제 그 이렇게 못하던 행사들을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당분간 좀 더 또 자제할 좀 행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것을 좀 자제를 좀
해주시도록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